자, 두 번째로 볼 것이 녹음 테이프의 증거 능력입니다. 자, 녹음 테이프는 일단 기억과 재생의 정확성에서 뛰어나다는 점에서 높은 증거 가치를 가지지만 여기에는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증거 능력 제한 문제가 따릅니다. 녹음 테이프는 그 녹음된 내용이 무엇이냐에 따라 진술 녹음, 현장 녹음 등으로 구분되죠. 자, 먼저 진술 녹음. 자,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사람 목소리가 나오죠. 그 사람 목소리의 그 내용이 과연 진실하냐를 따지는 것. 그 진실성이 증명이 대상이 되는 경우를 진술 녹음 파트에서 배우는데, 자, 우리 다수설 판례는 진술 녹음은 진술 증거의 일종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전문 법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진술 녹음의 경우에 진술 서류가 테이프로 대체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자, 판례도 녹음 테이프는 진술 녹취서에 준해서 따지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따라서 진술 녹음의 증거 능력은 그 주체와 원진술이 행해지는 이 단계에 따라 311조부터 313조를 준용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제가 4줄을 적을 거예요. 여러분은 안 적어도 됩니다. 여기 밑에 사망에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 사망을 제가 좀 자세히 한번 적어 볼게요. 이 단계라고 나와 있으므로 일단 적지 마시고 적을지 말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먼저 이 녹음을 검사가 피의자 진술 녹음을 했다. 녹음을 누가 했다? 검사가 했다고요. 그랬다면 312조겠죠. 312조 1항을 적용할 거예요. 두 번째, 검사가 아닌 사경이 이 녹음을 떴다면 그때는 312조 3항을 적용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검사 또는 사경이 참고인입니다. 참고인 진술을 녹음 떴다면 몇 항이 되나요? 312조 4항이 적용되겠죠. 자, 네 번째, 검사 사경이 아닌 일반 사인입니다. 사인이 녹음을 떴다면 그때는 313조입니다. 3조를 적용하겠다. 이렇게 작성 주체에 따라서 단계로 나누어 법조문을 적용하자. 이렇게 보는 것이 다수설 판례라고요. 그래서 밑에 동그라미 3번을 가보면 검사나 사경이 피의자 진술을 녹음 떴다면 312조 1항 또는 3항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인정했을 때에 하나여 증거 능력이 있고, 만약에 일반 사인이 녹음을 떴다면 313조 1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성립에 진정하고 그리고 특신 상태가 인정되면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제가 지워 버리고 자, 요 판례 봅니다. 자, 녹음 녹화 테이프 쭉 나오죠? 읽어보시고요. 자, 테이프의 녹음 녹화 내용이나 그에 대한 검증 조서의 기재는 그치? 여기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다.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그걸 보아서 따라서 피고인이 그 테이프로 증거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311조부터 313조까지 15조로 되어 있네. 여기는 15조까지 적용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밑에 이 판례 봅니다. 이 판례는 이제 사인입니다. 사인 판례. 자, 수사기관이 아닌 사인이 녹음 뜬 이 녹음 테이프는 311조, 312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거의 같기 때문에 따라서 동의하지 않는 이상 그 증거 능력을 부여하기 위하여는 몇 조라 그랬습니까? 밑에 보면
313조 1항이라 그랬죠. 이거 밑줄 그시고. 에 따라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 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될 때 증거 능력을 부여해 주겠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313조 1항이 적용됐지만 이걸 전제로 하기 위하여는 그 앞에 녹음 테이프가 원본일 것, 그쵸? 그리고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이건 당연히 인정되는 거죠? 이건 당연히 인정된 전제 하에 313조 1항을 적용했던 거예요. 자, 여기 색깔. 자,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도 사인 나와 있죠? 사인이 녹음된 녹음 테이프는 검증조서에 첨부된 녹취서에 기재된 것과 같기 때문에 따라서 311조, 312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어서 역시 동의하지 않는 이상 증거로 쓰려면 몇 항이다? 313조 1항이다. 1항을 적용해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서 밑에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될 때 증거 능력을 부여해 주겠다는 내용이죠. 여기서 끊고 여기서도 313조 1항이었어요. 자, 이와 달리 녹음 테이프에 대한 검증의 내용이 진술 당시 진술자의 상태 등을 확인하려면 진술 당시 진술자의 상태,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때는 위 법리가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때는 311조입니다. 1조에 따라서 100% 당연히 증거가 있다. 능력이 있다. 이때는 몇다? 이때는 311조입니다. 어떨 때? 상태 확인. 상태 확인일 때에는 이 313조 1항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311조를 적용하겠다. 자, 다음 보죠. 자, 고소인이 피고인과의 대화를 녹음한 녹음 부분은 타인 간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피고인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동의하지 않는 이상 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서 밑에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고 특신 상태가 인정될 때 증거 능력이 있다. 여기는 똑같이 313조 1항 단서를 적용했어요. 몇 조만? 상태 확인일 때는 311조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311조 1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볼 것이 서명 날인을 요하냐? 그딴 거 필요 없다. 성립의 진정만 인정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서명 날인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판례 갑니다. 자, 녹음 파일이죠? 녹음 파일 등 전자매체는 여기 나오네. 서명 날인 그딴 거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 밑에 원본이거나 또는 복사된 사본일 것. 자, 그 경우에는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될 때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죠. 그 사례가 밑에 2번입니다. 여기 디지털 녹음기로 녹음 뜨죠? 자, 이러이러한 사안이었었는데 자, 밑에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 그대로 녹사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고 특신 상태에 한해서 행해졌을 때 이것이 증거 능력 인정해 주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원본이거나 쭉 밑줄 그시고 여기도 원본 내용 나와 있죠.
뭐 그런 정도만 색깔 칠하면 되겠네요. 자, 그 밑에 2번. 보이스펜입니다. 피고인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보이스펜. 자, 그랬을 때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고인과의 음성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대요. 자, 그런데 재녹음한 CD, 녹음 테이프 녹음 내용을 풀어 쓴 녹취록에 대해서는 부동의했습니다. 부동의했습니다. 그리고 그 뭐뭐를 제외하고는 보이스펜, 녹음 테이프 등의 녹음된 대화 내용과 녹취록의 기지가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어요. 이렇던 사안이었었는데 일단 끊고 보이스펜, 녹음 테이프 등의 녹취된 대화록의 내용과 녹취록의 기재가 일치함을 확인하였으므로 여기도 일치 나오지? 확인했대요. 여기 일치 나오죠? 그래서 일로 끄집어 당깁니다. 검은색으로 이렇게 끄집어 당깁니다. 일치한 부분, 이 부분은 진정 성립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마지막 줄의 특진 상태에서 행해진 것으로 인정되면 이때 증거로 쓸 수 있다. 이 일치된 부분에 한해서만 그렇다는 겁니다. 자, 다음. 자, 녹음 테이프 나와 있죠? 녹음 테이프 원본이거나 원본된 내용 그대로 복사된 것이거나 그치? 이것이 증명될 때에 증거 능력이 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증거 능력이 이렇게 되면 증거 능력이 있는 거죠. 그치? 자,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여기를 꺼내야 되겠네. 여기까지 꺼내야 되겠네요. 자, 다음 보죠. 녹음 테이프에 수록된 대화 내용이 1 플러스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한다거나 녹음 테이프 대화 내용이 중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는 법원의 결과만으로는 위와 같은 증명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아, 그러네요. 그치? 그러면 봐봐요. 여기까지 꺼내야 되네. 여기 끊는 게 맞네. 그치? 응? 자, 원본이거나 원본 내용 그대로 복사된 것임이 증명될 때 증거 능력이 있는 것인데 그런 증명이 없을 때에는 증거 능력이 인정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단지 녹음 테이프에 녹음된 대화 내용을 플러스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한다고 하여 또는 중단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는 증명이 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 말은 뭐지? 이것만으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네요. 자, 색깔을 축제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부분, 이것만으로는 증명이 됐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 녹음 테이프의 대화 내용을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 부분 정리해 두시고요. 그렇지. 조작 가능성이 있는 거지. 이것만 갖고서는. 자, 다음 보죠. 자, 꺽쇠 2번. 자, 녹음 테이프인데 녹음된 내용이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했다는 것만으로 그 음성이 진술자의 음성임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녹음 테이프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다. 최근에요. 저 유튜브를 제가 하나 봤는데
그 찌양 사건 있잖아요. 찌양 사건의 뭐 카라큘라하고 구제역 사이의 통화 녹음이 조작됐다라고 가세연에서 밝혔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원본 녹음이 있는데 중간에 그 조작을 하려고 자기네가 별도로 녹음을 떠서 덧붙이기를 했잖아요. 그 전문가들이 분석을 했는데요. 그 녹음한 장소가 좀 다를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떤 경우는 녹음을 말을 할 때는 말과 말 사이에 그 잡음이 섞일 수가 있고, 근데 녹음 새로 추가했던 부분은 잡음이 섞이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그것이 일괄적으로 이렇게 일치를 해야 되는데, 목소리는 똑같다 하더라도 어떤 경우는 잡음이 안 들어갔고 어떤 경우는 잡음이 들어갔다는 거야. 그걸 전문 분석가들이 밝혀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작 가능성을 얘기를 했는데 저쪽에서 반박을 못해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하고 그 음성이 그 사람들의 음성임을 확인했다는 것만으로 이것이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공기 저항 때문에. 그런 것들도 반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판례를 처음에는 제가 이해 잘 못했는데 제가 그 유튜브를 보고 이걸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구나. 이게 그러니까 녹취록의 기재와 일치한다고 하는 부분, 그 음성이 진술자의 음성임을 확인했다는 이것만으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해 줄 수는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전부는 아니구나 라는 거죠. 자, 이런 내용도 일치하고 진술자의 음성 이것만이 전부는 다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도 볼게요. 역시 녹음기 내용이죠. 디지털 녹음기로 녹음한 내용이 다시 복사되고 또 녹음된 내용을 담은 녹취록이 또다시 증거로 제출된 사안이었는데 이것이 디지털 녹음기 녹음 내용 원본을 그대로 복사한 것이라는 입증이 있어야 되는데 입증이 없다고 했네요. 그럼 당연히 뭐 증거능력이 없는 거죠. 자, 그 밑에도 증거조사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았다는 거죠. 거치지 않았다는 이 부분을 세무칩니다. 역시 위법이다. 좀 더 자세히 나와 있는 거 쭉 읽어보시고요. 여기도 거치지 않았다고 나와 있죠. 자, 다음. 자, 여기도 부동의했는데 역시 원본 테이프의 증거 능력 제출 없이 제출 안 했네요. 그랬다면 단지 CD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는 것만으로는 증거로 못 쓴다. 그 밑에도 녹취록에 작성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기재가 안 돼 있대요. 그리고 역시 증거로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대요. 그러면 뭐 당연히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도 안 되는 마당인데, 그렇지? 제출되었고 하더라도 뭐 일치하고 진술자 성명임을 확인 이것만 갖고서도 안 되는 마당인데 그 밑에 건 뭐 볼 것도 없죠. 전부 다 증거로 못 씁니다. 자, 그 밑에 역시 녹음 테이프 얘기죠. 녹음 테이프 등을 기초로 작성한 것인데 역시 동의하지 않았고 그 밑에도 제출도 안 했습니다. 원본 등을. 그 밑에 또 자신들이 진술한 것이 그대로 기재됐다는 것도 인정도 안 되었습니다. 그럼 볼 것도 없지. 증거 능력이 당연히 없는 거죠. 자, 그 밑에 동료 교사가 학생들과의 사적인 대화 중에 피고인이 수업 시간에 북한을 찬양 공모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런 사람들 진짜 많은가 봐요. 학교 교사가 이 종북 세력들, 이 전교조 세력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학생들이 그 부분을 학생들의 대화 내용을 학생들 모르게 녹음한 녹음 테이프. 녹음 테이프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된 것인데 이것이 증거 자료가 되는 것은 여전히 대화 내용이겠지. 대화 내용이라 할 것인데 이 대화 내용도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으므로 역시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일반 사인이잖아요. 동료 교사니까요. 동료 교사는 사인입니다. 이었기 때문에 313조 1항에 따라서 그 밑에 원진술자인 학생들의 진술에 의하였을 것, 녹음 테이프 내용이 원진술자 학생들의 진술에 의한 것일 것, 그리고 그 녹음 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 내용이 자신이 진술하는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학생들이 스스로 인정을 해줘야 돼. 그치? 이런 점이 인정될 때에 증거 능력을 인정하겠다. 그런데 과연 그랬느냐는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 요 두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인정을 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따라서 증거로 쓸 수가 없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어쨌든 여기서도 똑같이 동료 교사 부분에 대하여는 313조 1항을 적용했던 사안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볼 것은 현장 녹음인데요. 여기는 우리 다 수설이 증술 증거로 보았다는 정도 오면 됩니다. 판례가 없기 때문에요. 시험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건너뛸게요. 자, 비밀 녹음을 갑니다. 비밀 녹음은 우리가 통비법 할 때 거의 다 했어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수사기관이 비밀 녹음 한 부분. 자, 법령에 의하지 않고 했을 때는 당연히 수사기관이 했다라도 부정됩니다. 자, 일방의 동의를 얻고 한 것도 불법 감정이 됩니다. 그럼 판례 있죠? 자, 쭉 가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녹음 떴다는 거죠. 자, 이것은 당사자 일방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청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전화통화 일방이 상대방 몰래 녹음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당사자이기 때문에 통비법 위반이 되지는 않습니다. 끊고 제3자의 경우에는 좀 다르죠. 제3자의 경우에는 제3자가 일방의 동의만 얻고요. 타방의 동의가 없었어요. 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그때는 위반이 된다 할 것이다. 그쵸? 이런 내용입니다. 어디서 했어? 통비법에서 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가보면 수사기관이 누구지? 제3자지. 여기서 말하는. 그래서 여기 제3자 할 때 이 제3자가 수사기관이었다. 여기입니다. 체크하시고 자, 사인이 녹음 떴을 때 자,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 떴을 때 이것은 통비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증거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일방은 누구야? 당사자 일방이기 때문에 그때는 통비법 위반이 아닙니다. 그 판례가 이거지. 피고인이 당사자 일방입니다. 전화를 걸어오자 상대방 몰래 녹음 떴단 말이죠. 자, 이것이 피고인 모르게 녹음 떴다 할지라도 이것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아니다. 제3자가 녹음 떴을 땐 다릅니다. 그때는 쌍방의 동의가 없거나 일방의 동의가 있더라도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죠. 자, 그래서 피고인과 공소유인 간의 대화를 녹음 떴는데 누가 녹음 떴어요? 제3자가 녹음 떴어요. 자, 그랬을 때 그 피고인들 간에 그 녹음한 녹음 부분은 불법 감청한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영상 녹화물의 증거 능력입니다. 첫 번째 수사기관. 자, 이 판례는 우리 앞에서 본 적이 있는데 자, 수사기관이 참고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형사법에 따라 작성된 이 영상 녹화물은요. 달리 규정하고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자,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독립적인 증거로는 사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밑에 각 줄을 보시면 예외적인 특별법에는 예외적인 것도 있지만 여기 특별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폭력 범죄 관련해서 특별법에는 특칙이 마련되어 있다. 이때는 본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이런 특칙이 아니라 형사법에서는 본증으로는 쓸 수 없어요. 본증으로는 쓸 수 없다. 그 말이 독립적인 증거로 쓸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점 봐두시고 자, 사인은 봅니다.
자, 사인이 피고인 아닌 사람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촬영한 요 비디오 테이프는 형소법 311조, 312조 규정 이외의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피고인이 그 비디오 테이프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이상, 그 말은 동의했다면 문제가 없죠. 동의했다면 바로 증거 능력이 부여될 수가 있는데 동의하지 않았다면 과연 증거 능력을 부여할 수 있을까?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자, 동의하지 않더라도 증거 능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원본일 것 또는 인위적 개작 없이 조작하지 않고서 원본 내용대로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첫 번째 이 요건입니다. 원본일 것 아니면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자,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313조 제1항에 따라서 원진술자의 진술에 의해서 그 비디오 테이프에 녹음된 각자의 진술 내용이 자신의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될 때 이것이 증거 능력이 부여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일단 끊고, 자, 그 다음은 뭐 별 내용 없어요. 자, 여기서 보시면 비디오 테이프 내용에 인위적 조작이 가해지지 않은 것이, 즉 조작이 없다는 것이 전제된다면 원 진술자가 피촬영자 모습과 음성을 확인하고 자신과 동일인이라고 하는 거 진술했겠죠. 자, 그렇다면 비디오 테이프에 녹음된 진술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녹음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한 것이라고 당연히 봐야 됩니다. 여기보다는 그 윗줄 잘 봐두세요. 자, 원본일 것 또는 그대로 복사된 사본일 것, 그리고 313조 제1항에 따라서 각자의 진술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녹음된 것이라는 점이 인정될 때에 증거 능력이 부여될 수 있다는 지문, 이 정도 좀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판례를 봅니다. 자, 누구든지 자신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나 권리를 갖는데 이것은 무제한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이런 경우도 때에 따라서는 제한이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봅니다.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그 다음 필요성, 긴급성이 있고, 그리고 상당한 방법에 의해서 촬영이 된 것이라면 영장 없이 행해졌다 하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경우는 영장주의 예외다 하는 것 알아두시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영장 가져올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범행이 행하여지 있고 필요성, 긴급성이 있고 상당성이 있다면 영장 없이 행해지더라도 위법은 아니다 하는 판례 알아두시고, 자, 겉함기 갑니다. 자, 겉함기. 자, 허용성 갑니다. 자, 동의받으면 됩니다. 동의를 받지 아니했다면 증거능력 인정할 수가 없고, 동의하에 행해졌다면 임의수사로서 허용된다는 것이 다수설입니다. 그러면 자, 동의받아서 했습니다. 동의받아서 했을 때 과연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가 있을까? 학설은 부정된다고 보지만 중요한 것은 학설이 아니고 판례죠. 판례 체크하시고. 판례는 뭐라 하고 있냐면 자, 동의를 받아서 했는데 이것이 엄격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그 말은 증거 능력이 있다고 보는 거죠. 즉,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증거 능력이 부정된다는 말은 엄격한 요건이 충족된다면 증거 능력이 있다는 말이고, 그리고 요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황 증거로서 그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는데, 자, 판례 보죠. 자, 겉함기 결과에 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으려면 첫 번째,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 상태의 변동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생리적 반응에 의해서 거짓인지 아닌지가 판명될 수 있을 때 이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여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객관성이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고 한다면, 즉 무슨 말입니까? 기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이런 말입니다.
이 겉함기라고 하는 기계가 정상적으로 훨씬 이렇게 검은색 진하게 되어 있는 이 글씨가 아하 이 정도라면 기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구나. 그렇다면 증거 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죠? 그리고 이와 같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때는 증거 능력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밑에 겉함기 검사는 검사를 받는 사람이 검사를 받음에 동의하였으며 그리고 형소법 313조 제3항에 따라서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이고 위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 증거 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황 증거로서 그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황 증거로서 그친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동그라미 2번 볼게요. 자, 겉함기에 의한 검사를 계기로 얻은 자백에 대해 증거 능력을 인정해 줄 수 있는가에 관해서 판례는 뭐라 하냐면 겉함기가 사실이면 내 자백하겠다. 자백하겠다. 이런 약속하에 얻어진 그 자백은 증거 능력이 인정된다. 이런 취지로 판례가 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죠. 겉함기 검사 시에 떨린다고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에는 자백하겠다 라고 하는 약속, 이런 것은 임의성이 없는 자백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말은 이런 경우도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됐네요.